안녕하세요. 시사가 김영입니다. 막이 오르기도 전에 극이 끝났다. 지난 2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중계하던 TV 아사히 해설위원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임 발표로 시작된 차기 총리 선출 레이스가 투표도 하기 전 스가 당선으로 결론이 나는 상황을 비꼰 말입니다. 일본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아베 신조가 얼마 전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2차 집권 재임 8년 동안의 숱한 스캔들과 내정 실패를 주변국과의 갈등 조장으로 버텼던 아베의 후임으로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가 선출될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아베에 대해 낮은 점수를 주면서 포스트 아베 시대의 혼란을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BBC, AP통신, CNN,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논평을 종합하면요.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뿌리는 아베노믹스로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는 듯 했지만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로 큰 성과가 없었다.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면서 미일 정상 간 유대를 강화하고 한중과 갈등을 조성하며 북한 관계 정상화를 노렸다. 그러나 평화헌법 개정, 대북관계 개선, 러시아 및 중국과의 영토 갈등 해결 등에는 실패했다. 아베 본인 및 내각의 여러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했고 후계자 지명 없이 사임하여 자민당 파벌 싸움으로 단명 총리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다. 한마디로 총리 노릇을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아베 집권 기간 동안 아베와 극우파 눈치 보기식 보도를 해왔던 일본 언론들도 아베 사임 표명 이후 약간 달라진 논조를 보였는데요. 아마도 아베와의 관계 정리를 위한 포석 정도로 보입니다. 중도적 신문이라는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의 논조를 종합해보면 부패와 비효율이 만연한 기존 정치 시스템을 바꿀 민주화된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요. 보수 신문인 요미우리 신문도 벚꽃을 보는 모임 및 사학재단 스캔들, 돈봉투 선거 등으로 지지율이 빠졌고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아베가 사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질적 국가 수반인 총리가 국민이 뽑는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의원수를 보유한 집권당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후보를 선출하면 그것으로 끝이 되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의 명백한 실정으로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끼치면 퇴임 후 국민 스스로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여 전 정권을 심판하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원 100만 명인 일본 집권당 자민당에서 총재가 총리가 되는 구조인데요. 당규에서는 국회의원과 당원대표가 50대 50으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회의원 47개 광역지자체 지부 연합회 대표 141명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답니다. 자민당의 총재선거를 총괄하는 간사장 니카이 도시히로는 코로나 대응도 있는 만큼 조속히 새로운 체제를 확립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의원 394명과 지부연합회 대표 141명, 총 535명으로 오는 9월 14일 선거를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장관 고이즈미 신츠로 및 자민당 청년국장 고바야시 후미야키 등이 당원이 국회의원과 같은 수로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주장했는데요. 하루 만에 국회의원 143명과 지방의원 403명이 이들의 주장에 찬성했지만 반쪽짜리 당원 투표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한파로서의 각종 여론조사 1위를 달렸던 전 간사장 이시바 시게루와 한동안 아베의 후계자로 불렸던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 즉 호소다파, 아소파, 다케시다파, 니카이파, 이시하라파가 스가를 차기 총재로 지지했다는데요. 결국 이변이 없는 한 스가가 차기 자민당 총재로 선출돼 총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민당의 이런 결정에 대해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도쿄 신문은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가 투표에 반영돼야 차기 총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결국 당원 기반이 튼튼한 이시바 전 간사장의 힘을 빼 파벌 간 결탁으로 총리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는데요. 자민당이 국민의 의사를 배제한 채 담합총리, 밀실총리를 탄생시키면서 국민의 정치적 허무감과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언론들은 연일 파벌 정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사히 신문은 2일 이번 총재 선거 양상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면서 자민당의 주류가 맨 윗자리를 아베에서 스가로 교체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도쿄신문도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원 투표가 생략된 것을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국민에 가까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는가? 과연 국민이란 존재가 보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사실상 여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30여 년간 급속하게 진행되어 온 우경화 정책과 자민당 내 파벌 정치로 인해 일본 국민들은 이미 정치적 허무감과 무관심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는 1948년생으로 호세이 대학 법학부를 졸업 후 1975년 중의원 의원 비서로 시작하여 정계에 입문하여 중의원, 총무장관, 내각 관방장관 등을 지내면서 아베의 수종 노릇을 했는데요. 권력의 속성과 정치 생리에 매우 능통하고 정치적 계산이 빠르며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등 각종 망언을 일삼아오면서 우리나라를 자극했던 자입니다. 스가의 총리 내정에는 아베 신조와 부총리 겸 재무장관 아소다로, 고노다로 방해성 장관 등 일본 구구파의 연대가 작용했고 이들이 스가를 막후 조종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왕을 신격화하면서 과거 침략과 착취를 반성하기는커녕 선제 공격권을 합법화하려는 나라, 정치 집단이 온갖 연줄에 엮여 권력을 주무르면서 부패와 비효를 양산하지만 언론은 조용하고 국민은 저항하지 않는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극우의 천병 아베가 물러나고 극우가 급조인한 스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베와 스가로 이어지는 일본의 새로운 극우 정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가는 연일 한국을 향해 강경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경제적 보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아베 정권의 입장을 그대로 답습함과 동시에 국내 문제보다는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면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까지만 해도 차기 일본 총리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6%로 1위를 달리고 있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에 비해 거의 5% 미만으로 전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었는데요. 강력한 파벌적 지지로 차기 총리 자리에 승기를 굳히고 한국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자 여론도 덩달아 지지세를 올려주는 모양새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3일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본이 아직 낡은 정치를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밀실에서 선출됐다는 이미지는 다음 총선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하는 스가 장관에게 마이너스로 작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9년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50%도 넘지 못하였습니다. 국민 스스로 정치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인재를 국민의 지도자로 뽑을 수 없는 일본. 천황제를 유지하면서 자민당 일당 독재로 국민이 안중에 없는 정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부르짖으며 아무도 촛불 하나 들지 않는 일본의 시민들. 일본의 민주주의는 과연 표면만 도금된 포장에 불과한 것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각 인형이었습니다.